네, 안녕하세요. 멋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미스퀘어드 에러를 유도하는 것도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멀티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정규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각 알려드렸고, 여기 공문산이 있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 공문산이 있는 이 멀티베리어블을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뭐랄까 마지널라이즈, 한쪽으로 다 쏟는 걸 마지널라이즈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그 평균은 뭐고, 그 다음에 분산은 뭔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 조건부의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DAG, 그러니까 다이렉트,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는 어사이클릭, 그러니까 돈은 회전하는 게 없는 그런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독립이 되는지 혹은 독립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앵그져졌네요. 네,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며,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건 이게 0의 클래스에 속하느냐 1의 클래스에 속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지도,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PCA 차원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 데이터, 예를 들어서 피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근데 피처를 한 가지만 가져가야 된다면 이것을 만약에 X축으로 다 이렇게 투영을 시키면 X 데이터만 가져가겠죠. 근데 좀 그러면은 손실되는 정보가 많을 것 같고, Y축으로 다 투영을 해서 Y축만 가져간다고 해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사실 LDA 배울 때 이미 했는데요. 이 X 데이터의 코베리언스를 구한 다음에 코베리언스에서 아이겐벡터 고유값 문제를 풀면, 이게 이제 고유값이 가장 큰 이 방향이 이거겠죠.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게 가장 공분산을 크게 가져가는 위치였잖아요. 공분산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위치로 프로젝션을 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서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볼게요.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축으로 이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정보가 오겠죠. 그러면은 손실이 아무래도 최소화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피처가 두 가지 중인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오는데, 피처가 예를 들어서 뭐 엠리스트 데이터는 700 몇 가지가 되죠. 그것을 한 10가지 피처로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똑같이 이 공분산 구한 다음에 공분산의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공분산의 아이겐벡터 푼 다음에 이게 앞에서부터 이제 이 뭐랄까 그 아이겐밸류가 가장 큰 값들 위주로 몇 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얼마나 남아있냐는 이 아이겐 벡터의 아마 제곱의 합분의 이 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기 뭐 해주면 되겠죠. 3.338의 제곱 더하기 0.57의 제곱분의 3.38의 제곱 하면은 정보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차원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제 PCA 방법입니다. 저희가 3차원도 한번 봐볼까요? 3차원 데이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3차원 데이터를 그려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3차원 데이터를 제가 뽑았어요. 이것을 이번에는 똑같이 코베리언스를 구한 다음에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아이겐벡터를 풀면 보시다시피 여기 하나 여기가 이제 주 방향일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 세 번째로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되는데 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 앞에 거 두 가지만 뽑아서 한번 봐볼게요. x1, x2를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플롯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고맹맹이 소리가 나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3차원 데이터를 어떤 2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투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투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분산 구한 다음에 공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방향으로 아이겐벡터 이 방향으로 투영을 시키면 된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정보를 유지하면서 좋은 피처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PCA 차원 축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비지도 학습 중에서 이제 뭐랄까 클래스를 그러니까 분류하는 클러스터링 문제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어떤 문제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맹맹이 소리 나는데. 자, 원래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죠. 두 개로 나눠서 이게 0에 속하냐, 1에 속하냐, 뭐 0에 속하냐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이번에 색깔 구분 안 하고 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모았다고 할게요. 이런 데이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정답이 이게 1그룹이고 이게 2그룹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룹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룹화 하고 싶은 거죠. 두 그룹으로 뭔가 나눠보고 싶은 거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은 K-민즈 알고리즘입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랜덤한 넘버 두 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그룹의 대빵이라고 한 거죠. G1 그룹 1, 그룹 2의 대빵입니다.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너무 잘 뽑혔다. 이건 너무 잘 뽑혀서 이거는 조금 그러네. 다시. 이게 이제 넘버 1의 그룹, 그 다음에 이게 넘버 2의 그룹의 대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 대빵에 가까운 넘버 1의 그룹에 가까운 애랑 넘버 2랑 그룹에 가까운 애랑 아마 이 두 개를 가로지는 것에 이 선이 되겠죠. 이 선을 기점으로 넘버 1 그룹 이것들 다 넘버 1위로 넣어버리고 이것은 넘버 2의 그룹이라고 다 넣어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부터 이게 11111 이렇게 있고 010101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을 그래프를 한번 플롯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1그룹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1그룹. 그 다음에 여기가 2그룹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잘 나뉜 것 같나요? 잘 나눈 것 같지 않죠?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 평균을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룹장을, 그룹을 이 그룹, 내가 1그룹이라고 생각했던 그룹에 평균으로 이동시켜 주고 이 그룹도 이 그룹들의 평균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평균으로 이동을 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네, 이제 이평균 이동으로 여기가 이동했겠죠? 이평균 이동으로 이게 이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느냐? 또 다시 한번 0101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그룹 1에 가깝냐? 그룹 2에 가깝냐?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누고 플러스 시켜줄게요. 플러스 시켜주면 이제 이게 1그룹장, 이게 2그룹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또 평균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을 이동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평균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을 여기 찍으면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시키면 이제 두 그룹이 어느 정도 잘 나뉜 것 같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두 그룹이 잘 나뉜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의 이동이 없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아마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게 이동을 안 하거든요. 이 평균이 더 이상 이동이 거의 안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잘 됐다라고 분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동하는 과정을 약간 동영상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천천히 좀 저장을 할 거고요. 이게 금방 되거든요, 사실. 너무 빨리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이렇게 했었고 이걸 평균을 이동하고 순서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이동하고 평균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평균이 이동하지 않으면 구분이 어느 정도 잘 됐다 하고 멈추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 그룹을 한번 봐볼까요? 세 그룹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 세 그룹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똑같이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그룹장이 이제 몇 개 있어야겠죠? 그룹장이 3개 있어야 됩니다. 3개 있고 3개를 똑같이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것도 금방 나눌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대빵을 꼽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건 너무 처음부터 잘 뽑혔다. 이러면은 재미가 없는데 여기 영역 다운 한 다음에 그 영역의 평균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영역 다운 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으로 이동하고 이거 너무 잘 뽑혔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 이거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 보시면 이렇게 뽑혔네요. 이렇게 뽑혔고 영역 싸움을 하고 이게 1번, 2번, 3번 그룹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의 평균으로 이동하고 다시 또 영역 싸움 한 다음에 영역 싸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들의 평균으로 또 이동을 해주고 또 영역 싸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평균으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영역 싸움을 해주고 한 건가? 그 다음에 평균으로 이동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멈추겠죠. 이제 더 이상 이동이 없겠죠. 이동이 없을 때 이거는 좀 구분이 됐다. 이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다 라고 아는 이런 게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 중에 가장 뭐랄까 기본인데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K-민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룹화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좀 짧긴 했네요.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했냐면 0과 1을 나누는 문제부터 쭉 보면서 필요한 것들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 궁금했던 거나 그런 거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